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번에 해례본 얘기는 들었는데 또 다른 이름이네요. 언해본. 해례본이 그 풀이와 보기. 네. 풀이는 이제 해설한다 할 때 그 해자. 네. 그다음에 보기는 이제 예를 들었다. 네. 용례. 네. 그래서 해례. 이렇게 해례본인데 이게 1446년에 만들어진 책인 거죠. 반포될 때. 네. 그 횟수 맞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거를 무슨 문자로 썼겠어요? 세종대왕이 그때 막 이렇게 훈민정음 그때 한글을 만드셨을 테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걸로 근데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로 적으면 읽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당시까지 쓰고 있었던 한자로, 그것도 네.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자로 적는 한문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어 거죠. 투로. 그렇죠. 네. 중국어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나라 때의 중국어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자로 적는 이게 이제 한문인데요. 네네. 처음에 훈민정음 그 책을 만들 때는 한문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신하들이 읽게 양반들이 일단은 읽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가르친 다음에 퍼뜨려 나가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그걸 이제 한자로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란말싸미 둔기게 달아 이렇게 시작되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 네네네. 요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말 요즘 이제 말은 좀 바뀌어 있지만 우리말처럼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하는 나란말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뭐 한자로는 뜻을 통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한문으로 해서 국지어음 이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국지어음 그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지어음. 그래서 그 가운데 말들 떼어내가지고 국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우리말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적는 이런 게 그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자로 해서 한문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말로 풀이해서 한글로 적은 우리말로 풀이했다 해서 이게 이제 언해본이 되는 거죠. 그 언문회 할 때 그 언인가요? 아니면 그 언자인지 말씀 언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한자 안 봤어요. 언해본은 한자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언해라는 건 이제 한자인데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해서 한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나오는 게 1459년 이게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로 등극을 하는데 그 세조 5년에 이게 나온 게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있는 언해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사이에도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다음에 언해본이 그 뒤에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남아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세조 5년에 나온 게 가장 오래된 걸로. 그러면 세종대왕은 언해본에 그 우리말로 된 걸 쓰시지는 않으셨고 한문으로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나온 거는 세조 때.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세조 때 만들었던 것이 지금 남아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서강대 도서관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 월인청강지곡 세종이 지었다고 하는 월인청강지곡과 세조가 지었다고 하는 석보상절 이게 다 이제 불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글을 이용해서 적은 그런 이제 가사 노래인데 여기 이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게 월인청강지곡의 월인을 따고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월인석보라고 책 제목이 그런 건데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월인석보. 국사 시간에. 이 월인석보 앞쪽에 이 훈민정음 언해본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례본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세종이 지은 그 훈민정음 서문하고 나란말싸미 중국에 나라 시작되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요약본.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훈민정음 해례에서 흔히 얘기할 때는 이제 정음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만 적은 걸로 해서 언해본을
붙여놓은 네. 거죠.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언해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도 여러 판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한다면 훈민정음은 세 가지인 셈인 거죠. 하나는 네. 글자의 이름, 하나는 훈민정음이라는 책 이름으로서 해례본이라고 흔히 해례본. 네. 또 하나는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나라 말씀해 주기게 나라. 네.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세 가지 훈민정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